안녕하세요. KB 국민카드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 황상욱. 이나연입니다. 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운동과 스트레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들은 일반 회사원분들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 증후군인데요. 왜냐면 타이핑을 많이 치시죠. 타이핑을 많이 치게 되면 손목을 앞으로 굽히는 근육들과 손가락을 이렇게 굽히는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 근육들이 과하게 비대해진다거나 염증 반응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가락 끝이 찌릿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이런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마찬가지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어떤 것이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본 다음 운동과 스트레칭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어떤 근육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중요한 신경들만 따로 남겨놨습니다. 이 근육이 소유근, 즉 작은 가슴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 밑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 굽은 등이죠.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 근육에 단축이 생기게 됩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가 압박이 되게 되겠죠. 그때 생기는 문제점은 이 신경들이 담당하는 근육의 근력 약화나 신경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은 바로 이 신경인데요. 정중신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손목 바로 앞을 지나가는 신경인데요. 보통 손목이 아프다고 해서 이 부분만 많이 푸시거나 파스를 붙이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신경길을 쭉 타고 올라가면요, 저희가 아까 봤던 이 작은 가슴근 밑을 지나는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분등이 되었을 때 이 신경들이 압박되어서 손목에도 통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진행할 운동은요, 이완 운동인데요. 이 작은 가슴근을 마사지볼로 릴리즈하는 운동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먼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마사지볼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마사지볼이 없으시다면 엄지손가락으로 누르셔도 무방합니다. 누르는 포인트는요, 어깨 전면에 만져지는 딱딱한 뼈에서 대각선 안쪽 아래 방향으로 3cm 정도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포인트를 잡아주신 다음에 마사지 볼로 꾹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 팔 각도를 90도로 벌려주세요. 마사지 볼을 그대로 꾹 누른 상태에서 팔을 돌림시켜 줍니다. 이때 호흡은 참지 마시고 계속 편안하게 내쉬면서 팔을 돌려주세요.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압박을 조절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다음 진행할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완 운동인데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또 살펴보게 되면요, 팔꿈치 아래쪽으로 이렇게 근육들 밑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근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이 근육인데요. 원업침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중신경이 원업침근이라는 근육을 뚫고 밑으로 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업침근이라는 근육에 긴장도가 지나치게 올라갔을 때는 이 정중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저릿하거나 전완 위쪽에 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 원업침근이라는 근육을 이완시켜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마사지볼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마사지볼이 없다면 엄지손가락으로 푸셔도 무방합니다. 전완 앞쪽에다가 마사지 볼을 놓을 건데요. 놓는 위치는요, 전완을 3등분 했었을 때 몸쪽과 가까운 3분의 1 지점에 마사지 볼을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압박을 주시면서 손목을 젖히고 당기는 것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요, 누르는 압력을 조절해서 진행해 주세요. 호흡은 참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움직임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정중신경이 압박되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어깨 부분과 팔꿈치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손목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손목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중신경이 손목 밑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중신경과 같이 들어가는 힘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힘줄들입니다. 이 힘줄들은 손목과 손가락들을 굽히는 작용을 하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손목이나 손가락들을 자주 굽히시는 분들의 경우 이 힘줄들의 굵기들이 비대해지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이 정중신경의 압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행할 운동은요, 이 손가락과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를 준비해 주세요. 매트가 없다고 해도 허리 높이의 의자나 책상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환을 돌려서 손가락이 자신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바닥 전체가 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 전체가 닿으셨다면요, 그대로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몸을 뒤로 누워주세요. 체중을 뒤로 이동시켰을 때 손바닥에 떼지시면 안됩니다. 호흡은 멈추지 마시고 계속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때 통증이 나오거나 손목에 무리가 가면요, 휴식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번에 진행할 운동은요, 손목의 편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의 긴장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요, 그 반대 작용인 손목을 피는 근육들의 작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펴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주어 이 굽힘 근거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목을 피는 근육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근육들이 있습니다. 한번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주시고요, 덤벨을 준비해주세요. 여성분들은 1kg, 남성분들은 2kg에서 3kg 덤벨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팔꿈치 각도를 90도로 만들어주시고요,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덤벨을 꽉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쭉 펴실 건데요, 이때 팔꿈치가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손목을 피실 때 호흡은 내쉬어주시고 손목을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음 운동은 손가락 악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손가락의 악력이 약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이 사용되기 때문에요, 정중신경이 압박받을 확률이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손바닥 안에 있는 근육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손목 근육들이 일을 하게 돼서 이 정중신경들이 더욱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행할 운동은요,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같이 발달시키면서 동시에 손목을 펴주는 근육들도 같이 운동을 시켜서 손목 굽힌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한번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손가락 사이에 낄 종이 4개를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손가락 사이에 종이를 끼워 놓은 다음에요, 그대로 손목을 펴주시면 됩니다. 이때 종이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손가락 사이를 꽉 조아주면서 손목을 펴주시면 됩니다. 손목을 당기실 때 숨을 뱉어주시고요, 내리실 때 숨을 들이마셔주세요. 이때 어깨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간다면요,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과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손목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손목뿐만 아니라 어깨와 목의 정렬도 평상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운동들이 넓은 공간이나 무거운 무게를 요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업무를 보실 때 중간중간 쉬는 타임을 이용해서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해 주신다면 훨씬 더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